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국제국장 김재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희 위원장님과 김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영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종호 문화유산 관광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국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7조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14.8% 증가한 317억 7,880만 7천 원으로 문화예술과 가칭,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30억 원 등 총 13건입니다. 89조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 예산은 1,113억 96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3%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부터 92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3개 사업 총 1억 6,28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도비증액 내시로 인해 1,500만 원과 가칭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사비 중 국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쪽부터 94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과 관련하여 행안부 긴급 요청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공연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 보전금 4,14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 이의 신청권에 대한 성립전 예산 집행에 따라 1,15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거래 지출로 방음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한 주변 지역 주민 편익 시설 사업 지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문화유산 관광과입니다. 경기도 시군 마이스 기반 강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마이스 산업 육성계획 재수립으로 마이스 산업 육성 사업비 1,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오디오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구축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시스템과 연계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지원 사업에서는 관악급 회원 위험수당 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무형문화재 전승사업 도비 지원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조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진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1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국내 대참가에 따른 입상포상금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부 종목별 대회 미개최에 따른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규모 체육대회 2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총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포승 레포츠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9억 원을 포승 신당야구장 인조잔디 및 펜스 교체 13억 원을 포함한 5개 사업에 대해 총 3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사벌 레포츠타운 시설 개선 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부수 5,29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종
주변 지역 주민 편의 시설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3쪽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급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174쪽 세출 예산으로 방음시설 설치사업 차압량 측정 용역비 1억 원과 방음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 명시2월 사업 주소입니다. 307쪽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9억 3,839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308쪽 문화유산관 관광과에서는 한국근현대음악관 운영사업 등 총 11개 사업 23억 8,353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310쪽 체육진흥과에서는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이충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서 160억 4,543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에서 7조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국제수관 세입 예산은 2023년보다 427억 5,098만 8천 원, 343.7% 증가한 551억 8,936만 9천 원입니다. 먼저 7쪽 문화예술과에서는 가칭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및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276억 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국고기금 17억 3,936만 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등 5개 도비보조금 사업에 4억 3,795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지방재정공제에 지방채 차입금으로 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칭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부터 8쪽 한미국제교육과에서는 굿네이버 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 4,315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 도비보조금 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문화유산 관광과입니다. 내리 캠핑장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의 경상적 세액 수입 7,586만 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1억 9,850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300만 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등 10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2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23년 대비 46조 8% 감소한 26억 3,005만 5천 원으로 임대료 및 사용료 등 경상정 세액 수입 5억 6,104만 8천 원, 임시적 세액 수입 1,2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사업에 국고보조금 15억 5,492만 6천 원, 도비보조금 5억 208만 1천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국제문화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2023년보다 274억 2,290만 원, 33.84%가 증가한 1,084억 6,31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24년도 본예산에 710억 7,961만 8천 원을 편성하여 2023년 대비 124.8%가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은 합창 페스티벌 학술조사 연구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총 6억 4,4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조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30억 6,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신규 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35억 1,11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쪽 마을 고유지명 지키기 신규 사업입니다. 사라져가는 마을 고유지명을 조사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예술인 기회소득 도비보조 사업에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합창 페스티벌에 2천만 원, 살인미술관 지원 도비 사업에 5,80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조 가칭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비는 2025년 준공을 위한 본격적인 건립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313억 원을 증액한 4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착공 예정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비로 59억 1천만 원을 증액한 9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박물관 진흥 육성을 위한 박물관 임시 수장구 운영비 9,768만 원, 학술조사 사업 운영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조 신장동 지역도시 변천과정 책자 발간 사업비 4천만 원, 평택박물관 도슨트 양성과정 사업비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쪽 한미국제교육과입니다. 한미국제교육과 세출 예산은 2023년보다 0.26% 증가한 81억 5,570만 2천 원입니다. 신규 편성 내역은 총 4건으로 52조 평택시 주한미군 피해지원위원회 운영비 194만 원, 53쪽 6.25 전쟁 미군 카투사 전사자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3,500만 원, 55쪽 도시사업인 한미송년 콘서트 3천만 원, 56쪽 이주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용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6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3쪽 평택국제안보 안보 포럼의 경우 전액 국비사업인 군내부 프로그램 사업 중 하나로 총괄내 시 감액에 따라 사업비 일부 조정하여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액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조의 국비사업 또한 총괄내 시 감액에 따라 기존 평택 주한미군 우정의 날 등 5개 사업을 3개 사업으로 조정하여 총 2억 500만 원 감액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의 경우 5대5 12 매칭 사업으로 행사 추진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등 예산 증액 요구에 따라 한미 어울림 축제 등 11개 도비보조 사업에 총 2억 2천만 원 증액한 1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56조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외국인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정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7,991만 1천 원 증액하여 49억 9,0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접수처 운영을 위한 재경비 2억 9,919만 원, 군소음 보상 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국비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우후 도시교류 사업에 명예통역관 수당, 국외 업무여비 등 총 1억 1,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쪽 문화유산 관광과입니다. 59쪽입니다. 지영이 국악관 운영 등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에 4,400만 원, 한국근현대 음악관 운영 사업 1억 6,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 부담금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입니다. 내리관광지 비스산책 3,200만 원, 내리캠핑장 위탁 사업비 4억 6천만 원,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사업비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쪽입니다. 관광홍보 활성화 사업 1억 600만 원, 평택 팔경 홍보 사업 4,200만 원, 평택 스탬프 투어 운영 사업 2,600만 원, 마이스 산업 육성 사업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및 평택호 예술관, 한국소리터 위탁 운영비로 12억 2,8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부터 70쪽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1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부터 72쪽은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 등 전통문화정책 9개 사업에 9억 1,0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219억 978만 8천 원으로 2023년 대비 32.1% 감소되었으며
2024년도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은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등 2개 사업 총 4억 4,860만 원입니다. 75쪽부터 80쪽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5개 사업에 대하여 43억 3,9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80쪽부터 82쪽,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 사업, 시민축구단 지원 사업 등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8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1,43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81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을 위해 56억 4,2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쪽부터 83쪽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등 시민 참여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위한 8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83쪽 평택시민 건강 걷기 대회 개최, 평택항 마라톤 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5개 사업에 대하여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4쪽부터 86쪽으로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 사업 15억 원, 신대레포츠공원 확충공사 20억 원을 포함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총 4개 사업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에서 86쪽으로 소사벌 레포츠타운 유지관리비 16억 4,624만 2천 원을 반영하였고, 87쪽 소사벌 레포츠타운 개선 사업을 위한 2,0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2억 5,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가칭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은 2024년 공사 추진을 위해 176억 7,272만 2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2024년 본공사 추진을 위해 35억 2,473만 9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평택박물관 건립사업은 2024년 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을 위해 10억 1,336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유산 관광과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서 시도 9호선 및 3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 309억 4천만 원으로 8억 1,650만 8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환경영향 평가 및 재해영향 평가 진행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9쪽 체육진흥과는 안중레포츠공원 확장공사 사업비 12억 7,07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정비 사업 1억 8,855만 원, 방음시설 설치 사업 29억 6,801만 1천 원, 총 2개 사업 31억 5,656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국제국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예, 최준구 의원님 네, 질의해 제가 주십시오. 먼저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안 켰네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좀 많다 보니까 서둘러서 제 질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장님 중기지방재정 운영 계획을 보다 보니까 그 계획에 세출은 효율적 재원을 배분하고 세입은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안 그 방안으로 실곡 소장님 책임하에 공모 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입 확충을 위해서. 올해 국도 공모 사업 신청하신 거나 확정된 현황이 좀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랑 이런 데 좀 저희가 체육진흥과 말고 예, 문화예술 쪽으로 문화예술 쪽 있으시면 좀 자료를 예,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예, 좋으실 드리겠습니다. 것 같고요. 예, 예. 제 전체 틀에서 좀 문의를 드리면 2027년까지의 재정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1.1%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일 예정입니다. 27년까지. 근데 아쉬운 것은 주로 이제 그 아직은 미비했던 문화적인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제 전년 대비 34.3%가 이 분야에서 이제 증가를 해서 다른 분야는 많이 삭감이 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 성장에 맞게 문화적인 것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많은 부분이 이제 오른 것 같습니다. 많은 재원이 이제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시설 투자가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는 국과 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전체 예산은 파이는 좀 정해져 있는데 시설 투자나 이런 곳에 많이 재원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분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거나 시민분들이 문예 관련돼서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혜택들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 가칭 평화예술의 전당이나 그 박물관 건립 비용이 많이 증액된 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문화예술 분야는 뭐 실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늘은 부분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시립 국악 관현악단을 창단하려고 그 부분은 좀 예산을 일부 늘렸습니다. 그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셨던 예술단이나 시민분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 공연들에 대한 것들은 실링이 좀 많이 안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이후 추경에라도 좀 더 충분하게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기 평택시 재원을 향후 좀 보고요. 네. 그 추경에 좀 재원이 좀 있으면은 문화예술 분야 공연을 위한 예산을 좀 추경에 좀 일부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업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24년부터 평택호 어린이 학습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과 쪽에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지금 국회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설계비가. 그래서 그 반영 여부에 따라서 내년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태워서 시비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설계비는 전에 저희가- 국비로 전에 국비로 설계하니까 내년에 설계하고 설계 나오면 그 내후년 2025년도 예산에 건립 비용 예. 수립하겠다라는 예. 예, 말씀이신가요? 그때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계획에 보니까는 내년도에 시비가 114억이 투자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이제 설명서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당초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조금씩 딜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평택호에 들어가는 이 시설이 평택호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과와 협의가 다 되신 거죠? 지금 평택호를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미래전략과의 미래 콘텐츠 팀이 신설이 되었고, 근데 이 전체 계획이 지금 업무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조율조차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팀이
거기서 다른 제안들을 또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이제 들어서 있으면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까지는 저기 사업 시행령 도시공사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어린이 학습관이 들어가 있고요. 네. 용역 결과 또 나온 걸 반영한 거고요. 지금 미래전략관이 해당 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현재 미래전략관하고 도시공사 저희 TF를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TF를 운영하면서 계획이 나오면 적정하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사업 목록의 첫 페이지 딱 펴니까 사업 설명서 중심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설명서 있으신가요? 네. 주요 사업 목록을 열어보니까 제 문화예술과에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 그리고 평택시 변화상 기록 보존 사업, 그리고 마을 고유 지명 지키기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문화예술과 사업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관광과 쪽 사업이 맞습니까? 이제 관광과와 문화예술과의 업무 경계가 어떻게 되나요? 무슨 기준으로 이제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제 업무를 분장을 하시는 거죠? 예,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나 변화상 기록 보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마을 고유지명 네, 맞습니다. 지키기. 예,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어떤 문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좀 하고 있고요. 그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이제 개발 사업이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제 사라져가는 어떤 마을의 어떤 전통과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그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변화상 기록 보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이제 주요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문화와 관련된 어떤 문화유산, 뭐 역사적인 인물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연차별로 해서 기록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주셨던 중에 문화유산 관련돼서 기록을 남기신다고 그래서 이 문화유산 관광가 사업으로 이관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유산 관광과의 사업 중에 이제 지영희 선생 관련된 예술제, 경연대회, 뭐 국악 창작 공모전 이런 것들은 문화유산 관광과가 아니라 문화예술과 사업 아닌가 싶어서 이 업무를 좀 분장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주고 받으시는 게 향후에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영희 선생님이 문화유산으로 볼 것이냐 그 선생님의 유산을 베이스로 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예술인들과 그 예술을 시민분들에게 보여줄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약간 고민하셔서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 편성을 하실 때 업무를 좀 주고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후에라도 한번 좀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가지고요. 뭐 업무를 서로 다시 좀 일부 주고받고 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제 예산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들만 좀 여쭈겠는데요. 설명서 25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사무관리비 주차장 정산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 정산기 운영을 합니까? (25페이지) 네. 여쭤보는 게 예, 재단 내에 네. 있는 네, 운영합니까? 운영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차 부스가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오류로 인해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원활하게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 주차 부스와 그 시스템을 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 리모델링을 좀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주차 지금 말씀하신 그 시스템도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냉난방기 설치 예산은 이 부스의 냉난방기 설치 비용은 뒤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을 내년에 하려면 인건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가 태워져 있습니까? 그 관련 인건비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알아보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이 되려면 인건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가 안 태워져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시립예술단 관련인데요. 연주복 제작이 있습니다. 40만 원씩 50벌 2회. 그래서 뭐 봄, 가을용 뭐 이렇게 만드실 것 같은데 단원이 몇 명이십니까? 지금 예상하는 단원이? 저희 총 단원이 지금 50명이시고요. 그 중에 이제 뭐 악기계, 악보계 정도만 빼시면 나머지는 다 연주 단원이고 지휘하시는 분, 그다음에 예술 감독까지 포함입니다. 시즌 단원 37명, 단무장 1명, 악장, 상임지휘자, 예술감독 해서 하나, 둘, 셋, 넷, 41명. 위원님 그 위에 보시면 그 보수 기본급란에 수석과 악보계 2명, 9명이 있습니다. 아, 수석님도 연주복을 입으시나요? 이 각 파트의 수석이십니다. 그분들 파트 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술 감독님도 같이 네, 연주복을 입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예술단 언제 창단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의회에 올렸던 25억 1,800만 원은 내년도 한 4월 정도까지는 채용을 마치고 5월에 창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상임위에서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조정이 되어서 아마 한 달 정도 수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였나요? 논의되신 게? 그거는 저희가 논의하면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진희현 성황제라고 있는데요. 재래용품 구입비 170만 원 있습니다. 재래용품 제기들 이런 거 구매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았었는데 작년에도 재래용품 구입비가 똑같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매년 이거를 구매를 하시나요? 용품들을? 밑에 이제 음식 비용은 따로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재료용품 구입비가 이제 이 소모품 위주로 구입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 자세한 내역은 다 여쭤보지는 네네. 못했지만 소모품 위주라고 하셔서 저희가 계상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101페이지입니다) 도슨트 사업, 양성 사업인데요. 박물관 도슨트 양성 사업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 예, 저희 박물관이 이제 당초 계획에는 25년도 말에 저희들이 이제 준공을 해서 시운전을 거쳐서 26년도경에 이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저희 이제 박물관에 대한 이제 어떤 시민의 이제 인식 좀 개선과 또 우리 박물관에 대한 그 참여하고 또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박물관 개관 후에 이분들이 이제 전문 그 도슨트 과정을 좀 충실히 뭐 내년도서부터 아마 1, 2년 정도 저희들이 계속 양성을 해서 이분들을 정말 박물관에서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전문 요원으로 좀 양성하려고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단년도에 급하게 할 내용은 아니고 이런 시민들을 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꾸준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 사안으로 올라와서 시행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평가를 좀 해보셔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내년도에는 과 사업으로 받아 안으실 수 있으면 받아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4페이지 한미국제 교류과인데요. 이게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행사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항상 이 30만 원씩 9명이 모든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평가위원 분들은 뭐 축제를 하면 어떤 사업을 그 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네, 네, 맞습니다. 평가위원입니까? 네, 네, 네. 저희가 이거를 그 입찰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그 전에 이 제안서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관리법상에. 네, 9명씩이 꼭 있으셔야 되나요? 저희가 뭐그 9명이 그럼 쭉 앉으셔서 네, 네, 이렇게 네. 평가서를 제안을 하십니까? 보고 그러면 이 업체- 평가 제안서가 한 행사에 몇 개나 접수가 됩니까? 뭐 다 행사마다 다 틀린데요. 보통 2개 업체 이상은 들어오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9명이 앉아서 제안서를 다 평가를 하셔야 됩니까? 네, 네. 해서 그 점수를 그 계약법상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평가위원 9명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9명 이상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최소 인력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규정 좀 알려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122페이지인데요. 한미 댄싱 카니발 사업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한미 친선 한마음 축제와 같은 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모델을 쓰셨네요. 네, 네. 근데 예산에는 무대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무대 조명은 한미 친선 한마음 축제 거 그냥 쓰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이거를 같이 콜라보식을 했는데요.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지금 의원님께 지적해 주신 요 부분은 요 예산으로 세운 거고요. 그걸 나눠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나눴으면 예. 자 이제 팽성에서 진행됐었던 한미친선 한마음 축제 비용이랑 네. 신장동에서 진행된 한미 한마음 축제랑 비용이 똑같아요. 네, 네. 그러면 팽성에서 진행된 한미 한마음 축제의 무대와 조명 네. 비용을 댄싱 카니발 축제와 나누어서 공동 부담하였다면 네. 팽성에서 진행되었던 한미 한마음 축제의 무대 설치와 조명비가 신장동보다 싸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아, 예, 예. 근데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똑같았죠? 그렇죠. 요 사용 내역을 한번 네. 확인을 해서 네. 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조명과 똑같은 무대를 써서 하루 아닙니다. 오전에 하실 거면 예. 내년은 아직은 그럴 계획은 아직은 현재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무대를 분리해서 따로 설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네, 네. 확인을 네, 해 네.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네.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꼼꼼하게 올해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올해도 같이 내년에도 이제 같이 하시겠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이제 걷어내도 되는 사업인 아, 예산인 현재 것 같아요. 계획은 따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세우신 건 아니시죠? 현재 원래 그렇게 생각 평가 과정에서 네. 분리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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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유의해서 뭐 비용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인 것 같은데요. 비상임 고모님 세 분이 3,600만 원의 연봉을 받으십니다.
이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시죠? 예, 이분들이 저희 국제교류재단이 지금 올해 9년째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이 사실 의원님 잘 아시지만 지자체 수준의 그 국제교류재단이 저희 평택시가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합니다. 보통 광역 단위. 그런데 저희 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 여건의 어떤 그 주한미군의 어떤 그 이동 뭐 이런 정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자체 수준의 어떤 그 많은 다문화 또는 주한미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컨텐츠가 많이 요구가 되고 또 접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 의해서 좀 이 국제교 재단을 계속적으로 좀 키워오는 뭔가 좀 전문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데요. 내년 1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많았는데 저 시에서 좀 그런 그 관련된 분야에 좀 오래된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좀 모셔서 좀 필요한 부분은 좀 자문을 받으려고 그 2분에서 3분까지 올해 또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보충 지금은- 설명드리면요. 네. 세 분 다 분야가 좀 다릅니다. 한 분은 외교부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한 분은 이제 국내 이제 그 행정기관에 중앙부처에 있다 보니까 대내외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좀 밝으시고 한 분은 군인 쪽이라 주한미군 분야에 좀 해박하시고 그래서 좀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 그 상근은 안 하실 테고 어떤 자문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립니까? 아니면 그때 이분들이 뭐 자문을 얻습니까? 상근은 아니지만 주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주 뭐 2회 이상 거의 오셔서 상의도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회의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뭐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오시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2명 있으신가요? 현재 3분입니다. 두 분이 계시다가요. 작년 10월에 한 분이 추가로 늘어나서 10월에. 네. 예, 지금 현재는 세 분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 2회 정도 출근을 하고 저희도 뭐 수시로 필요한 게 있으면 협의하시려고 모셔다가 좀 도움도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임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뭐 계속 뭐 계약 기간이 있으신 건가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2년 단위 하는데요. 언제 처음 선임되셨죠? 두 분이? 지금 현재 2분 계신 분들은 지금 내년 상반기면 이제 계약이 만료되시고요. 예. 2년 전에 네, 네, 네. 되신 거죠. 알겠습니다. (166페이지인데요) 이게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이 우호 교류 도시 증정 기념품 구입해서 이제 600만 원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시장님께서 이게 해외에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기념품들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관리됩니까? 그냥 뭐 작은 것들이야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 시를 대표해서 어떤 뭐 기념품의 큰 뭐 도자기가 됐던 뭐 기념품이 좀 비치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1년에 이제 해외를 뭐 이렇게 생각만큼 많이 나가시는 건 아닌데 이제 보통 올해 같은 경우 제 기억에도 한 2-3번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뭐 가실 때마다 어떤 그분들이 개인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좀 뭔가 값어치가 있는 그런 거 주시는 현재까지 제가 뭐 직접 들은 바는 없고요. 개인 이런 소소한 이런 기념품 위주라 제가 시장님실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우측 끝에 이렇게 좀 다이식으로 이렇게 진열돼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받으신 것도 다 거기다가 이렇게 다 진열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목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있으면 예. 별도로 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뭐 외교적으로 이제 선물을 받으신 것들은 원래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네, 하고 이렇게 본인 소장이 아니라 기관 네. 소장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여쭤봤고요. 174페이지인데요. 이게 정책 사업들, 이 관광진흥 관련 정책 사업들 이 위원회하고 시책 추진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관용 차량 유지비가 들어가 있어서 관용 차량 유지비는 이 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관용 차량 유지비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사무실 차량하고 평택호에서 쓰는 트럭 그거 예, 그 두 대입니다. 근데 관광 확인해 보고 예산 과목이 좀 잘못돼 네, 있으면 관광진흥 사업에 차량 유지비가 들어가 있는 게 부기명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확인해 보고 네. 별도로 뭐 조치가 가능하면은 예 그렇게 옮겨놓든가 뭐 이번에 안 되면 네네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 평택호 주변 조명 설치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2억인데요. 이거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할 사업 아니고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추진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현재도 경관이 있습니다. 19년도에 설치한 게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또 수명이 다해서 또 안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택호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참여 예산으로 그쪽 지역 현덕분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노후화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예, 예. 네. 올해 주민 참여 예산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원칙을 정확하게 안 세우면 주민 참여 예산이 되게 변형적인 그리고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우회로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 사업들이 전개가 되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에서 계상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될 위험이 있거나 삭감됐던 사업들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와서 이제 예산서에 담기는 일들이 각 위원회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 사업 아니고 뭐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보장이 안 돼서 추경에 태워질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실상 추경에 확보하기도 사실상 어렵고요. 또 마침 주민이 제안을 해주셔서 이게 또 평택호의 좀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가 그쪽 부분이 그 하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계속 이 데크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 진행하면은 공개 입찰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안하신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여쭤봤고요. 193페이지에 평택 8경 홍보를 하신다고 해서 영상 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진 옆에 이제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한 도내 영화관, 집버스 등 홍보 추진이 되어 있는데 도내 영화관과 집버스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비를 총괄 예산에 총괄 예산에. 콘텐츠 편성해 놨고요.
사실 제목은 8경 홍보지만 8경 플러스 저희 관광지 붙여가지고 내년에는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 8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 영화관에 세계 영화관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영상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있었나요? 올해 예산이 제작 비용이 없었는데 올해 다른 몫에서 예, 콘텐츠 네. 비용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올해 알겠습니다. 제작을 했습니다. 195페이지인데요. 이 도시가 빠르게 발전을 해서 기업체들도 많아지고 해서 마이스 산업이 그래도 필요한 상황이 점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런 요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마이스 산업 육성 관련해서 아까 설명에서 말씀 주셨던 거 주셨는데 예산 집행률이 0%입니다. 이게 되게 네. 지금도 0%인 거죠. 그래서 삭감. 네, 사실은 저희가 마이스 회원사가 43개 곳이 있는데요.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평택시는 좀 자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위원회도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올해 사실 경기도가 마침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시군을 대상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응모를 해서 저희 3개 시군 중에 저희가 돼서 내년에는 좀 마이스 산업 3개년 계획을 좀 실행을 해보고자 올해는 좀 삭감을 해서 내년에 좀 특화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특화를 하시겠다. 예. 12월 5일 날 총괄 보고를 일단 받았고요. 네. 예, 그래서 내년에는 3개년 계획 중에 그 인프라하고 생태, 특화 사업, 브랜딩 사업 이렇게 계획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인프라는 이 마이스 통계 구축하고 항목별 데이터 구축, 그다음에 생태계 조성은 얼라이언스 확대를 해보겠다. 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컨설팅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기초를 놓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지지 환승센터 들어서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가면 이게 그 미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쭉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시골 지방에서 이제 쭉 올라와서 서울역에서 어떤 회의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 환승센터 설립하는 과정에 이런 의견들을 좀 넣으셔서 마이스 산업의 전초 기지로 좀 삼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의견을 좀 드리고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